좋은 뉴스가 쌓인다. 뉴스 테이블. 네, 오늘 뉴스 테이블은 두 명의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경남대 조재욱 교수, 창원대 박민호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앞서 기다리시면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최저시급 내년이 9,860원이라고 금속노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에 대해서 좀 반발하는 이유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재욱 교수님부터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 결정에 대해서? 그 임금 결정을 위해 가지고 한 15차례 정도 회의를 했는데 많이 했어요. 예. 그래서 중재안으로 놓은 게 9,920원이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민주노총 측의 위원들이 반발을 하는 바람에 이게 무산이 됐고 합의 무산이 되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측이 제시한 게 근로자 측은 10,000원. 상징성이 있는 거죠. 예. 1시간 일을 하면 10,000원 정도는 받아야 된다. 10,000원 시대. 예. 그다음에 사용자 측은 9,860원. 이 제시가 됐는데 투표 끝에 사용자 측에 득표가 많다 보니까 9,860원으로 정해진 거고, 그 최저임금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 고용주 측은 인플레이션이 지금 가중되고 있으니까 뭐 식당을 예를 든다면 식자재도 오르고 있죠. 그다음에 임대료도 오르고 있다. 안 오르는 게 없어요. 네. 그런데 여기에다가 임금까지 오르면 우리의 고충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제 논리를 펼치고 있는 거고.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볼 때 그 모든 게 다 오르는데 임금 상승폭이 여기에 못 따라가면 우리 서민들도 고충이 뒤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음식값은 올라가는데 임금 인상은 제자리다. 그렇게 되다 보면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살림살이는 긴축 재정으로 펼쳐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 또 소비 심리가 위축돼 가지고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러면 결국 이게 이제 악순환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물가 상승률에 준하는 임금 인상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근데 지금 상반기까지는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런데 우리 정부가 그 하반기부터는 아마 2%대로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최근 우크라이나발 곡물 위기도 있고 집중호우 피해도 있고, 그리고 오염수 방류권에서 사재기 현상 등등 해서 물가 안정에 있어서 호재는 썩 찾기가 힘든 상황인데, 지금까지는 어찌 보면 노동계 얘기입니다. 노동계의 변인데 실시간 댓글로도 자영업자는 더 힘들고요 하셨는데 경영계 입장에서 한마디 해주실까요? 네, 제가 경영을 해본 적은 없지만 아니지만 1988년 88 올림픽 때 처음 저희가 이제 최저시급 이걸 적용을 했습니다. 근데 국가적으로 보면 88년이지만 세계적으로 보면은 약 한 1800년대 말이니까 100년 전부터 이제 1차 세계대전부터 이제 급속도로 확산이 됐는데, 모두의 어떤 최저 시급이 돼야만 어떤 인간다운 삶을 얘기한다라는 건데요. 그 값이 정해진다는 것이 무엇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정해지는지가 참 모호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번 결정이 적절하다고 보는데요. OECD 평균을 딱 보면 우리나라가 정확하게 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최저시급 보면 우리나라 13번째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한 이 정도 상승되었던 것은 적절한 상승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용자 측도 조금 양보해야 되고 노동자 측도 조금 양보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는 점진적으로 같이 중간을 맞추면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답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다 힘들기 때문에 이 양측의 의견도 일리가 있는 대목도 많고요. 어찌됐든 2025년 또 최저임금 얘기 나올 때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오늘도 일단 저희가 집중호우 얘기를 본격적으로 많이 파볼 텐데, 오늘 경남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어요. 비가 그치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어느 지역은 또 폭염특보까지 내려졌다고 하던데, 충청 경북지 아시다시피 이 중심으로 피해가 정말 막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 수해 대책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내놓고 있는지 귀추가 주목됐는데, 국무회의를 어제 열었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목소리부터 저희가 들려드리고 이야기 나눌 겁니다. 듣고 오시죠.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됩니다.
네, 수해 복구와 이전까지 들으면 카르텔도 있고 전부 폐지하고 이렇게 힘줘서 말했기 때문에 그 카르텔이 보통 뭐 마약 범죄에 관련해서 표현하는 단어인 걸로 알고 있고 아무래도 부정적 의미가 내포된 담합으로 받아들이면 되겠는데 어쨌든 이 전부 폐지하고라고 보조금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대통령.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급박한 마음은 굉장히 잘 전달되었다고 봅니다. 아, 그만큼 급박하다. 수해 복구를 위한 지원금에 대해서 지원은 굉장히 급박하게 진행돼야 된다는 그 마음은 잘 전달되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든 예산을 끌어들여서라도 지원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방송 용어로는 제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약간 일타쌍피를 노린 것이 아닌가. 일타쌍피요. 네, 그러니까 카르텔에 대한 이권 카르텔에 대한 이 부분도 같이 이제 양념으로 넣어서 급박한 수해 복구에 대한 지원도 같이 이렇게 합쳐서 들어갔는데 여기서 약간 실수가 좀 있었다. 그러나 수해 복구 의지에 대한 어떤 시급함 그리고 속동함이 있는 지원 이런 부분은 좀 뭐 전달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진심이 담겨 있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더 표면적으로 드러났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저는 이 발언 듣고 이제 수해 복구 재원 같은 게 저는 잘 모르다 보니까 미리 준비가 돼 있지 않나? 아니면 부족하면 추경을 통해서 뭐 추경에 대한 고민을 해야 돼서 뭐 이렇게 얘기가 흘러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했는데 앞서 그 발언에다가 국민 눈물을 닦는데 과하다 싶을 정도로 재정을 쓰라며 첨언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하기도 했었거든요. 어떤 의미인지 대충 이제 박민호 교수님 말 들으면 이해가 가는데 조재혁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이제 어제부터 계속 우리가 물난리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가지고 지금 짚고 있고 우리 국민들에게 대해서 짜증을 내고 있는데 이번 발언은 짜증이 아니라 저는 좀 황당무계하게 들렸어요. 왜 그러냐면 이 카르텔 보조금 폐지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수해 복구 재난 지원하는 거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자꾸 갸우뚱거릴 수밖에 없고 그 정부가 우리 사회에서 보조금이 지급되는 게 그 카르텔의 성격을 띠고 있고 또 이권의 성격, 부패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민사회가 지금 반발을 굉장히 심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가 다음에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고 일단 어쨌든 그 정부가 각종 보조금을 폐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데 그런데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재난지원 수해 복구하는데 돈을 쓰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내년 예산에 반영될 문제거든요. 보조금 폐지 문제는. 근데 수해 복구하고 재난지원은 당장 시급히 해결을 해야 될 문제인데 이거를 결부짓다 보니까 지금 뭔가 이제 갸우뚱거릴 수밖에 없고 그 대통령의 논리대로라면 이번에 편성된 예산으로 재난지원하고 내년에 보조금 없애서 또 지원하겠다 이런 논리인데 차라리 그럴 바에야 추경 편성해가지고 재난지원 좀 화끈하게 하고 보조금은 아마 대통령의 의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내년에 없앨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떠한 이유를 들어 대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그렇다면 그 보조금은 다른 곳에 쓰면 되니까 지금은 이제 추경에 좀 편성해가지고 재난지원 화끈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보조금 폐지를 할 것 같은데 그건 뭐 둘째치고 지금 수해복구 지원하고 같이 다루는 거 연계해서 다루는 건 좀 아니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뭐 야당은 당연히 뭐 이에 대해서 비판을 했었고 그리고 여권 내에서도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뭐 절박한 현안에 정치적 용어를 동원하는 건 부적절하다. 그리고 뭐 이걸 조언한 참모가 있다면 잘라야 한다라고 강하게 말하기도 했고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도 카르텔 또 한 번 참사에 들먹이는 거 아닌 것 같다라고 했고 또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단히 상식적이고 올바른 지적이다. 그리고 앞서 박민원 교수님께서 해석을 해주신 그 얘기를 또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자, 어쨌든 뭐 이 말과 행동 그리고 뭐 글 등 논란도 많이 되기도 하고 이것에만 좀 집중이 되는 게 본론에서 좀 어긋날 때도 있기 때문에 이거 말고 일단은 그 정부가 지금 골든 타임으로 보고 비가 그치지 않았습니까? 소강 상태이기 때문에 실종자 수색 작업 뭐 복구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 실종자가 또 숨진 채 오늘도 발견되기도 했고 특히나 그 수색 나서 해병대원 한 명이 또 실종되는 안타까운 소식도 전해졌기 때문에 부디 더 큰 피해가 없길 바라면서 이 관련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저희가 이제 광고 듣기까지 1분 정도 그리고 TV, 유튜브 시청자분들에게는 준비한 영상 보여드리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김건희 여사 관련 이야기 나눌 겁니다. 민주당의 박영훈 청년 미래연석회의 부의장이 이번 유럽 순방을 오가면서 김건희 여사가 출국 때도 든 그 흰색 에코백이 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논란이 있은 이후에 귀국할 때 또 들고 있던 에코백도 있었는데 그 포털 사이트 검색해 보면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만 그 흰색 에코백 안에
그 얼룩말 무늬 같은 가방이 있는데 작은 가방이 있는데 이게 명품백이다 뭐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아닌 것으로 보인다라고 정정을 하면서 글을 삭제했습니다. 저는요 이걸 뭐 다행으로 봐야 되는 건가? 명품백이 아니었으니까 아니라고 하니까 다행인가? 아니면 지금 이게 뭐가 중요한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는데 두 분의 교수님의 의견과 생각도 궁금해집니다. 여러분들도 요즘 발언 글 하나가 파장이 워낙 크니까요. 저희가 잠시 후에 돌아올 텐데 그동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뉴스바다 뉴스테이블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 김건희 여사가 들고 있던 에코백 그 안에 명품백이 있는 것 같다라고 제기를 했던 민주당 박영훈 청년미래연석회의 부의장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정정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조재혁 교수님 듣겠습니다. 민주당이 바보짓 한 거죠. 바보짓했다. 어떤 게 바보짓한 겁니까? 일단 이제 그 명품숍에 간 것은 사실이니까. 그거는 사실입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뭐 저기 비판을 하는 거는 저는 뭐 괜찮다고 보는데 저도 이제 SNS에서 그 돌고 있는 사진을 봤어요. 보니까 육안으로 식별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그 조금만 나왔거든요. 일부분만 나왔는데. 그런데 추측되는 그 명품의 상품까지 나오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이걸 500만짜리 상당의 샤넬 백이다라고 이제 민주당이 언급을 했으니까 이게 보면 아니면 말고 시계 발언이잖아요. 그렇게 됐죠 결과적으로. 예. 그리고 이제 카드라 통신하고 똑같은 건데. 그래서 좀 뭔가 제가 어제도 계속 당부를 드렸는데 정치권에서 어떤 그 이야기를 하든지 행동을 할 때는 정말로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걸 또 지키지 않았고 그런데 여당은 또 샤넬백이 있었다는 것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 또 오늘 고발하겠다고 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하는 짓이 둘 다 똑같다. 예. 좀 여야 모두 큰 틀에서 큰 정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혹시 방송하시면서 댓글 다시는 거 아니죠? 예. 정치가 너무 유추합니다라고 달아주셨는데 박민호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정치인의 입은 무거워야 하고 머리는 가벼워야 한다. 입은 굉장히 조심해야죠. 그리고 본인이 실수를 했으면 머리는 가볍게 빨리 사과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요. 원래 이제 공부 잘하는 사람들 보면 자기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이제 공부 못하는 사람 보면 남 공부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자기 정치를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친 관심, 너무 지나친 간섭이 오히려 자기에게는 오히려 정치적으로는 손해의 입장이 됐다.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부끄럽기도 합니다. 네, 6212번님께서도 아니면 말고 하는 식으로 뭐 폭로부터 하고 그러면 뭐 피해자는 뭐가 됩니까? 라고 하셨고 비유가 너무 적절합니다. 박민호 교수님이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제가 그 말과 글, 뭐 행동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 호우 피해가 이번에 좀 집중적으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비가 지금 뭐 다행히 그쳤지만 또 올 예정인데 재난 문자 많이 받으세요 두 분? 어떻습니까? 네, 어마어마하게 받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받으십니까? 그러면 들으면 좀 피로감 느낄 때는 없어요? 있죠. 네, 왜냐하면 당연한 얘기가 담겨 있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집사람하고 같이 동시에 울렸다. 이러면 이거는 재난 문자고 눈치보고 보고. 그 진동만으로 느끼시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게 원고를 받아보고 한번 쭉 다시 검토를 해봤어요. 보니까 많이 올 때는 하루에 10통 이상도 온 적이 있는 것 같고. 그렇게나 많이 옵니까? 쭉 검사액을 한번 해보니까 중앙정부, 그다음에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또 이제 낙동강 홍수 통제소에서 또 문자가 오고 또 여기에 또 붙여가지고 경찰청에서 누가 실종됐더라까지 이제 오고 있으니까 정신이 없을 때가 있고 우리가 가유불급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난은 과하게 준비할 필요는 있는데 문자가 너무 범람하다 보니까 재난 문자를 아예 차단시키는 분도 꽤 있는 것 같고 주위에 볼 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시스템 정비가 좀 필요하다. 또 시골 지역에 정주하시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 문자 보는 게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역에 따라 공무원들이 차라리 현장에 출동해 가지고 대피를 시키든지 그냥 행동으로 움직이는 게 낫지 너무 문자만 계속해서 보내면 오히려 이게 더 많은 부작용을 양산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민호 교수님도 이것은 비슷하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내용이 어떤 거냐면 그 하만의 뭐 지진 얘기 있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경선남도가 지난 17일에 이 발생한 지진을 알리면서 선행 강우라는 표현을 썼대요. 그래서 뭐 저는
먼저 행동하고 강한 근심은 뭐 나중에 하라 이런 건가? 선행 강구가 그러니까 전 처음 들어봤어요. 이게 근데 행정용어라고 하던데 네.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저는 이제 학생들을 가르칠 때 뭐 논문을 쓰거나 발표를 할 때 본인이 보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보는 것이라고 항상 가르칩니다. 아, 내가 보는 게 아니라 상대가 모든 얘기 만드는- 문자 예. 자기의 말은 자기가 듣고 자기가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듣고 상대방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에서 써야 되는 겁니다. 예. 굉장히 잘못된 행정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문자 너무 많은 것 같은 이야기 하셨는데 저는 약간 다른 게 좀 보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문자가 무엇일까? 집에서 전화 오거나 집사람 문자가 제일 무서울 때가 있는데 아, 예. 교수님 근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니 뭐, 예. 뭐 공통적이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저는 안전이라고 보거든요. 조금 문자가 많더라 하더라도 효율성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약간 불편하더라도 이 부분 조금 감수를 해야 되는데 이런 뭐 선행 강우라든지 이런 걸 해서 오히려 또 문제를 일으켜서 불신을 야기하는 것은 좀 좋지 않다. 예. 네. 저 진심으로 몰라서요. 포털 사이트 검색해봤는데 시간상으로 앞서 발생한 토사 유출이 일어나지 않을 정도의 강우라고 합니다. 저도 예. 이번에 찾아봤어요. 아, 찾아보셨어요? 한자는 무슨 한자인지 알겠는데 예. 해석이 안 돼요. 예. 제가 볼 선행은 때는. 진짜 제가 말한 그 선행과 같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문자를 보낼 때 거리 제한이 되어 있으니까 아, 뭐 그런 아마 이유도 있겠네요. 행정용어를 쓴 것 같은데 예, 예. 이런 측면에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는 있는데 그런데 받아보는 사람이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고 있으면 그거 보내봤자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라고 어쨌든 보내는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방송할 때 다짐하는 게 뭐냐면 또 모니터링할 때도 한 번씩 더 다짐하는데 이게 중학교 1학년 수준에서 다 들을 수 있는 정도의 용어를 쓰고 멘트를 해야지 그 이상 제가 아무리 뭐 대학에 있다고 해서 고급 용어를 써본들 우리 시청자들이 못 알아들으면 그렇구나. 제가 멘트인 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그걸 다짐하면서 또 방송에 임하는데 이게 실천으로 옮기기가 좀 쉽지는 않거든요. 예. 이런 거를 우리 좀 공무원들이 좀 인식을 해가지고 만일에 문자는 우리가 지금 초등학생도 받을 수가 있고 중고등학생도 받는데 예.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이게 괜히 헛돈만 날린 거잖아요. 그렇죠. 예. 게다가 이제 저는 그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 지난달에 북한 우주 발사체 발사한다고 경계경보 서울에 예. 오발령 일이 네. 있었는데 그때 말은 쉬웠어요. 뭐 대피할 준비하라. 어린이 노약자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건 좋은데 그럼 어디로? 뭐 어떻게 대피하라는 건지 이런 내용도 저는 꼭 좀 담겨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OW1H라 그래가지고 예. 잘 아실 거든요. 이렇게 육하 원칙. 예, 그거 육하 원칙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말해버리면 안 되듯이. 예. 근데 사실은 이 내용을 담을 때는 그 육하 원칙을 담으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줄일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나 가장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줄이더라도 지금 빨리 집으로 가세요라든지 그쪽은 가지 마세요라든지 네네. 쉬운 언어를 쓰면 좀 좋지 않을까 봅니다. 네, 전문가들도 안전 안내 문자에 구체적인 상황과 지침까지 적시해야 된다 이렇게 네. 조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두 분의 교수님과 오늘 함께 진행한 뉴스테이블 시간이 다 됐습니다.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드리겠고요. 주말에 또 비 온다고 하니까 조심해서 운전하시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남대 조재